안녕하세요.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낯설지 않은 곳이라면 평온함을 느낄 수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모르는 곳보다 낫겠죠? 그러나 과연 혼자라면 어떨까요? 이번 이야기는 함께 낚시를 하는 지인이 제보를 해준 사연입니다. 지인은 춘천 서면이라는 곳에 있는 강가 앞 작고 조용한 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강가 옆으로 있는 산길을 따라가면 자주 낚시를 하는 자리가 나오는데, 이곳은 그렇게 외진 곳도 아니고 평소에 사람들도 많이 다녀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생긴 길도 있을 정도라고 해요. 단 그곳을 가는 곳에는 누구의 무덤인지 모를 작은 무덤이 2개가 있는데, 사람들도 다니는 곳이라서 그다지 신경이 쓰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지인은 다른 날과 다름없이 밤낚시를 준비해서 늘 낚시를 하던 장소로 갔었다고 해요. 거의 몇 달 낚시를 안 갔었다는데요. 그때 지인 여동생이 임신을 해서 친정인 부모님 댁에 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지인 어머니께서 여동생 먹인다고 잉어 좀 잡아오라고 하셨었대요. 그래서 지인은 잉어를 잡으러 몇 달 만에 나간 거라고 합니다. 꼭 무슨 전설의 고향 같아요.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는 조금 달랐었다고 해요. 지나가면서 늘 보던 무덤이었는데 왠지 오싹하더래요. 어두운 탓인지 기분 탓인지 봉분도 전보다 많이 상한 것 같고, 산짐승들이 그런 것인지 몰라도 파헤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인은 태어난 것도 거기고 자란 것도 거기인데다 자주 다니는 곳이라서 겁이 날 것도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이지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더래요. 그래도 여동생도 생각나고 어머님 말씀도 생각이 나서 머릿속에는 그 잉어 잡을 생각뿐이었다고 해요. 낚시를 할 장소에 도착을 해서 자리를 잡으려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누가 다녀갔는지 꽃이 놓여 있더래요. 그렇게 다녀도 꽃이 놓인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로 오지 않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꽃이 물에 빠지려고 해서 그걸 다시 가지런히 올려놨었대요. 그리고 거기서 그 자리 아니면 잉어를 잡기 위해 낚싯대를 설치할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무덤 쪽으로 좀 더 가깝게 가면 직벽 비슷한 느낌으로 자리가 있고 잉어 포인트로도 괜찮은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자리를 잡으려는데 콧노래 소리가 들리더래요. 처음엔 바람이 나무 사이로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인가 잘못 들었나 했었는데 분명 콧노래 소리였대요.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콧노래였고, 누가 왔나 싶어서 계속 두리번 거렸는데 주변도 찾아보고, 그런데 사람은 그림자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겁도 나고 하니까 자리 잡던 거 포기하고 자리 다시 정리하고 일어나려는데 이렇게 뭔가가 다가오는 느낌이 들더래요. 확실하게 숲풀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나고 확실히 뭐가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지인은 그냥 그 자리에서 고개도 안 들고 반대쪽으로 냅다 달렸답니다. 그냥 진짜 죽어라 냅다, 나무에 오를 생각으로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냅다 달렸대요. 왜냐면 그때 확신했었대요. 아, 이건 멧돼지다 하고 아니나 다를까 달리는데 뭐가 막 따라오더랍니다. 진짜 이젠 죽었구나 싶더래요. 진짜 바로 눈앞에 나무가 보이는데 죽었구나 싶더래요. 그러다가 막 정신없이 달릴 때 뭐에 걸렸는지 붕 날아서 넘어졌고 땅에 부딪히면서 잠깐 기절한 느낌? 아주 짧게 그런 기절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때 고개를 드니까 그 눈앞에 멧돼지가 서성거리는데 이게 지인을 찾는 것처럼 주변을 막 돌아다니더랍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지인이 넘어진 곳으로는 오지를 않고 그 주변만 맴돌더래요. 그 지인은 그냥 나 죽었어 하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멧돼지가 돌아가는 모습을 본 뒤에도 한참 동안 지인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해요. 쫄아서. 아, 쫄았다는 거 이거는 본인 입으로 말한 겁니다. 쫄았다고, 진짜 오줌 쌌다고까지 그렇게 말해달래요. 오줌 싸는 거 그냥 영화에서나 나오는 건 줄 알았지 진짜 싼. 그렇게 멧돼지는 갈 길 가고 지인도 시간이 지나서 갈 길 가려고 보는데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네, 오면서 봤었던 무덤, 파헤쳐져 있었던 무덤, 거기였어요. 그런데 어둡고 멀어서 잘 안 보였었는데 무덤이 하나 더 생겼고, 새로 생긴 무덤이 훼손된 상태가 심했었다고 해요. 훼손된 무덤을 본 게 새로 생긴 무덤이었던 거예요.
근데 고마운 생각이 들더래요. 그 무덤이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기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덤 주변에 흙이 묻고 낡아서 해진 신발이 그냥 한 짝만 있었대요. 어린아이 신발 한 짝이 있었다고 해요. 흙 묻고 낡은 어린아이 신발 한 짝. 다음날 지인은 큰 이상 없어서 파스 몇 장 붙이고 어린이 신발 한 컬레 사서 무덤 곁에 두고 왔다고 해요. 사실이 어떤 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었답니다. 어린아이가 죽고 묻혔는데 그 근처에 났었던 꽃이 바람에 강가까지 날려갔었고 그 꽃을 바로 잡아주니까 멧돼지가 나타날 걸 미리 알려라도 주는 듯 휘파람을 불었다고 그렇게 믿고 싶더래요. 그리고 쫓기니까 그 아이가 도와줬다고 지인은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믿고 싶어 하고. 그리고 거긴 지금도 가끔 가는데 오히려 전보다 덜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아, 멧돼지. 맞아요. 멧돼지. 그때던가 이후던가 멧돼지들 출몰한다고 해서 위험 경고 문구 붙어있고 산에 입산하는데 사냥하시는 분들 입산한다고 산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었던 거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늦은 밤 산이나 강가에서 위험한 삼진승들을 만날 수 있는 위험이 높거든요. 그래서 외진 곳에 밤낚시를 갈 때는 최소한 3명 이상 가는 게 좋아요. 무슨 일이 생겨도 서로 돕고 대처도 할 수 있고 혼자 가는 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 괴담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늘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